네, 그래서 여기 이제 요식에서 하나 이제 더 추가를 하자면 도대체 이 델타 펑션의 의미가 뭐냐? 아까 봤지만 델타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델타가 0이 됐을 때만 확 값이 크고 나머지는 미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트랜지션이 일어날 때 이것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델타 펑션이 의미가 있으려면은 결국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내부가 0이 돼야죠. 그죠? 하시면서 여기 보면은 이 델타가 0일 때의 값이 가장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크고 그것이 0에서 벗어나면은 굉장히 미미하게 이제 줄어들고 더군다나 t가 점점 시간이 많이 가면 갈수록에 이게 좁아져 갖고 이쪽 0에서만 엄청 크고 나머지는 미미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 델타 펑션의 의미는 결국 이 내부의 요 값들이 요거 델타 아까 라지 델타였죠. 이것이 0이 되어야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0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는 결국은 이 포톤 에너지가 뭔가 트랜지션을 갖다 이루게 하려면은 이 두 개의 에너지 차이하고 정확히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그래서 그 델타 펑션의 의미는 그 델타 EM0 마이너스 EK0 마이너스 플러스 H바 오메가 이 존재의 의미는 결국은 결국 이제 이 트랜지션이 이론적으로는 theoretical하게는 그리고 이제 요 두 상태 두 개의 그 이제 고유한 상태 간의 에너지 차이가 그 포톤의 에너지하고 정확히 일치해야지만이 이런 트랜지션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죠? The transition transitions are only induced if EM 0 마이너스 EK 제로의 절대값이 H바 오메가 될 때만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 이쪽이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H바 오메가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클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H바 오메가가 돼서 이 전체 이 내부 괄호 내부의 값이 0에 가깝게 됐을 때만 트랜지션이 일어난다.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결국 이제 요 입사시켜주는 그 레이저의 그 빛의 프리퀀시가 두 상태 간의 에너지 차이와 정확히 일치할 때 가장 트랜지션이 스트롱하게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봤지만은 그 이제 여기 마이너스 사인의 경우는 따라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사인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요거 이제 EM0는 EK0 플러스 H바 오메가 이렇게 돼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뭐냐면 이 K 상태에서 M 상태로 전이를 하는데 요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은 요게 이제 B K 상태고
이것이 Vm 상태가 있으면 요 에너지 차이가 H바 오메가인 거예요. 그래서 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H바 오메가의 에너지를 받아서 여기 있던 전자가 뭐 일로 이렇게 업워드 트랜지션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업워드 트랜지션, 업워드 를 하는 것이고, 플러스 사인의 경우는 EM0가 EK0 마이너스 H바 오메가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때는 이제 K가 위에 있는 거죠. 이렇게 K라는 이니셜 스테이트가 위에 있고 BM이라고 하는 파이널 스테이트가 밑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일렉트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H바 오메가만큼의 에너지를 가지는 포톤을 방출하는 거죠. 이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운워드 트랜지션. 그런데 이제 그 업워드 트랜지션하고 다운워드 트랜지션하고의 그 차이를 보면은 업워드는 포톤이 들어와서 흡수돼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없어져 버리는데 다운워드 트랜지션의 경우에는 이제 원래 여기 상태만 있고 전자만 있었는데 전자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뭔가 발생을 해요. 뭐가. 그리고 이제 파티클, 포톤도 파티클이니까 파티클 제너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죠. 파티클 제너레이션. 그죠? 업워드의 경우는 포톤을 흡수해 버리니까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에너지 흡수해서 전자가 처음에도 전자만 있었고 파티클이 왔는데 이건 흡수가 되어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전자가 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도 전자고 나중에 이제 트랜지션 후에 남아있는 것도 전자. 깔끔해요. 전자 하나만 이제 원래부터 있었고, 처음과 나중에, 결국은 처음도 전자, 나중도 전자. 깔끔하죠. 업워드의 경우는. 근데 다운워드의 경우에는 문제가 처음에는 전자만 있었는데, 트랜지션이 일어난 다음에는 전자 플러스 포톤이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 생겼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이것만 가지고서 되느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서 이제 그 뒷부분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거기 이제 241쪽에 이건 파티클이 생겼기 때문에 그 파티클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인포메이션을 거기에 이제 추가시켜주는 어떤 그 방법을 이제 생각해 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요건 이제 요 생긴 입자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제 그것도 상당히 이제 골칫거리가 되는 거죠. 뭐 이게 하여튼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이거를 고려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포톤이니까 이제 그걸 파티클로 보면은 에너지도 있고 리니어 모멘텀도 있어요. 포톤의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포톤이 이제 에너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리니어 모멘텀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리니어 모멘텀에 대한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포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멘텀 레인지에 대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서메이션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입자가 생겼을 경우에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downward transition creating a new particle.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같은 그런 새로운 파리클을 만들어낸 다운워드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경우에 모멘텀 레인지, 리니어 레인지, 리니어 모멘텀 레인지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P를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P 플러스 델타 P를 가지게 되는 요 레인지에 대한 생각도 해줘야 된다. transition, creating a new particle, the linear momentum range of the particle is needed to consider need to be considered to needed to be considered. The linear momentum range of the particle needed to be considered.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하면은 이것이 그 모멘텀 레인지에서 이제 요 파티클이 가질 수 있는 가능한 상태, 어떤 상태를 가질지 모르니까 그 가능한 상태들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이렇게만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고려하자. 예를 들어 이런 어워드 트랜지션 이런 경우에는 요거만 고려하면 돼요, 그냥. 요거만 고려하면 되는데, 그래서 요 마이너스인 경우 여기 마이너스 사인 요거의 경우에는 그냥 저거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쓰면 되는데 다운워드 트랜지션의 경우에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저게 이제 감마 KM이 아니라 전체 이제 감마가 있어야 되고, 감마는 서메이션 델타 P의 가능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여기 요 가능한, 그러니까 P가 정확히 P가 아니라 이제 P에서 이제 뭐 좀 이제 차이가 나는 어떤 그 모멘텀 상태가 가능하다면 그 가능한 상태들에 대해서 이걸 서메이션 해줘야 된다. 엄마의 K의 M. 그것이 요 가능한 델타 P들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해줘야지만 이제 요 트랜지션 레이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거 이제 P의 함수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죠.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페이스 스페이스에 있는 거예요. 요거를 계산해주는 방법을 갖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방법이 이제 그 페이스 스페이스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달라져요. 그것이. 그것이 달라져서 이제 표현 자체가 조금 달라진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요거 계산하는 거예요. 요걸 어떻게 이제 계산해 줄 거냐 하는 그 계산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페이스 스페이스에 대한 이제
이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이론을 이제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요 포톤 이제 그 파티클이 이제 어떠한 그 웨이브 펑션을 갖느냐 이거에 대한 생각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말을 쓰면은 consider the emitted particle consider the emitted particle 그러니까 여기 이제 포톤 같은 거죠. 포톤 이거 particle also the emitted particle that can be described as a plane wave. 플레인 웨이브로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걸 생각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요 포톤이 요것이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은 포톤이 웨이브 펑션이 psi RT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다가 2분의 1 exponential i의 p 아까 우리가 이제 요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생각해 줘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ip dot r 마이너스 et 오버 h 이렇게 되면 이건 플레인 웨이브죠. 이게 바로 플레인 웨이브죠. 그죠? 이게 바로 이제 플레인 웨이브야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생겨난 그 파티클이 요와 같은 이제 플레인 웨이브로 표현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되느냐? 얘는 도망을 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있다가 이게 생겨났어요. 생겨나서 얘가 그냥 머무르나요, 거기에? 예를 들어 애톰이 있으면은 애톰에서 이제 얘가 이제 디케이 하면서 파티클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파티클이 거기 머무르나요? 머물지 않고 도망가죠.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한테 디텍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는 파티클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그런 도망가는 그런 파티클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플레인 웨이브로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예요. 왜 스퍼리컬 웨이브는 안 합니까? 근데 이제 플레인 웨이브로 해야 우리가 이제 좀 더 이론적으로 이제 다루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제 플레인 웨이브로 이렇게 스퍼리컬 웨이브가 아니고 플레인 웨이브로 이제 다루자. 그래서 플레인 웨이브로 다루다 보니까는 여기 이제 요 모멘텀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요 모멘텀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 하는데 그다음에 요 V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그 공간 있죠. 아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애톰이 있고 애톰에서 전자가 있는데 이제 이 전자가 익사이트 돼 있다가 뭐 예를 들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익사이트 됐다고 이거에 의해서 이제 익사이트 됐잖아요. 된 다음에 얘가 여기 이제 머무르느냐 안 머무르느냐 하는 거는 또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뭐 대부분의 경우에 올라갔다가 이제 올라가면 이제 뭔가가 하여튼 그 저기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게 강해요. 그러니까 에너지 높은 상태에 존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약하고 원래로 돌아가서 에너지를 낮추고자 하는 게 강해요.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이것이 이제 약간 시간을 이제 지체하다가 이제 떨어지죠, 도로. 도로 이제 원래 상태든지 아니면 다른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원래 있던 상태로 꼭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다른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주위에 뭐 어떤 다른 상태가 또 있다고 치면 여기에 다른 상태가 또 있다고 치면은 올라가는 거는 밑에서 올라갔지만은 얘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 또 다른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다른 상태로 떨어지면서 얘가 이제 이렇게 빛을 내는데 그때 요 이제 이런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요 부분, 요 공간의 볼륨이 V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V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그 decay 과정이 일어나는 그 전자면 전자가 차지하는 공간, 그것이 이제 V인 거예요. V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decay 프로세스를 말하는 거죠. 프로세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요 모멘텀이 과연 컨티뉴어스하게 아무거나 가질 거냐 아니면은 뭔가가 요 내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모멘텀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양자화가 되느냐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 양자화가 되지 않으면 골치 아프죠. 왜냐하면 여기 어떤 그 이제 모멘텀 레인지가 있는데 거기서 양자화가 되지 않으면은 무수히 많은 모멘텀이 가능해지니까는 그것들에서 다 서메이션 해야 되니까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멘텀이 퀀타이즈가 돼야 돼요. 양자화가 돼서 어떤 특정한 모멘텀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해 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대상이 결정되니까 따라서 서메이션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메이션이 가능해지도록 이걸 이제 양자화를 시켜야 돼요. 이 모멘텀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양자화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거 양자화를 시켜야 되는데 요 리니어 모멘텀을 양자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시키느냐? 그 첫 단계는 이 볼륨부터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볼륨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보자는 거죠. 아까 여기 이런 그 프로세스가 일어나는 그런 그 볼륨을 이렇게 이제 박스로 보는 거예요. 박스로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서 한 변의 길이가 L이에요. L인 그런 박스죠. 여기도 L, 여기도 L. 그래서 V가 이제 L 3승이 되고, 그래서 이제 XYZ 방향이죠, 요게 이제 뭐, X 방향, Y 방향, 뭐, Z 방향, 뭐, 이렇게. 여기를 X로 해야겠네. 여기 X, Y, Z. 이렇게 해서, 이제 저렇게 놓고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웨이브 펑션 요것이 이제 이제 이런 주기 함수니까, 이와 같은 이제 피리아딕 펑션이니까,
그런 그 피리아딕 펑션이 주기적으로 계속 같은 값으로 이제 반복이 될 것이고, 따라서 그 피리어드를 갖다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데 그 피리어드를 갖다가 바로 한 변의 길이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사이가 지금 R인데 R은 이제 XYZ잖아요. 이게 뭐 R 대신에 XYZ 집어넣어도 되죠. 그죠? 왜냐하면 요 R 벡터가 R 벡터라고 하는 거는 X의 I 더하기 Y의 J 더하기 Z의 K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XYZ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T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각 방향으로 L만큼 갔을 때 그 자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psi에 X 플러스 L YZ T 한 거와도 같고 그 다음에 psi Y 방향으로 X에 Y 플러스 L Z T라도 같고 psi X Y Z 플러스 L T 이렇게 돼야 된다. 각 방향으로 L만큼 갔을 때 그것이 반복되는 이제 이런 거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이라고 그래요. periodic boundary condition. 이거 갖다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이라고 하고 그러면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을 왜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거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면은 그냥 이 웨이브 펑션이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을 만족하도록 하나의 constraint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constraint는 우리가 그 함수를 이제 우리가 뭔가 핸들하기 나름대로 어떤 편의성을 갖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함수의 어떤 본래의 어떤 그 의미를 해치지 않으면서 어떤 주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컨스트레인트를 주는데 근데 어차피 솔루션이 유니크하지가 않기 때문에 솔루션은 여러 가지 솔루션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콘스트레인트를 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콘스트레인트를 준 솔루션을 가지고서 어떤 피지컬 피노미넌을 찾는데 이용하겠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면 다른 거 적용해도 되느냐? 돼요.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콘스트레인트가 어떤 이제 이렇게 한번 정했으면은 이거에 따라서 파동함수의 콘스트레인트를 계속 유지를 해서 다른 식으로 바꿔주지만 않는다면은 그냥 이런 걸 만족시키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웨이브 펑션을 가지고서 우리가 현상에 적용하겠다. 상관없어요. 어차피 솔루션은 유니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콘스트레인트를 이렇게 줘도 된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그 콘스트레인트가 바로 이제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을 이제 적용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옆 사이에서 볼 것 같으면 P.R이 옆 사이를 볼까요? 사이를 보면은 사이의 X, Y, Z의 T라고 하는 거는 V분의 1의 exponential I의 P도 이제 X 성분이 있겠죠. PX의 X 더하기 PY의 Y 더하기 PZ의 Z 마이너스 2T 오버 H바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와 같아야 되냐 하면은 스퀘어 루트 V분의 요거 하나만 해보면은 exponential I의 PX에 X 대신에 X 플러스 L을 집어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대신에 X 플러스 L 이렇게 집어넣는 거. 더하기 PY의 Y,
PZ 마이너스 2T 뭐 H 이렇게 된 거죠.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와 이거 같다는 얘기는 결국 남는 게 뭐죠? I, PXL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개가 같으려면은 따라서 E to the I, PXL 이라는 것이 1이 돼야죠. 그죠? L 나누기 H바가 있네요. H바. H바로 한번 H바가 있죠. 그래서 요거 H바로 나눠준 거. PXL 나누기 요 H바 있는 거. H바. 한 거나, 그러면 이제 Y에 대해서 하면 어떻게 되죠? 또 Y도 있죠. I에 PY, Y도 똑같이 L이니까. 정육면체 박스를 상상했으니까. L, H바나, 이번에 이제 I에 PG의 L 뭐 H바나 다 1이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제 그 피리아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정해서 P를 갖다가 퀀타이즈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아무 값이나 가지게 되면 무한 썸을 해야 되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서메이션을 무한 서메이션은 핸들 불가능하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유한한 서메이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P를 양자화를 시켰어요. 어떻게 시켰냐? 요 프로세스에 일어나는 볼륨 내에서의 그 볼륨 디멘전을 가지고서 이제 P를 양자화 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웨이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요 P가 양자화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그럼 이제 여기서 결국은 이제 1이니까는 결국은 요게 이제 2파이가 되면 되죠. 아기먼트가. 그죠? 그래서 PX의 L 나누기 H바, PX의 L 나누기 H바 이것이 요거 아기먼트가 2파이의 정수배면 돼요. 그죠? 요것이 이제 2파이의 어떤 정수배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XL 나누기 H바를 갖다가 요걸 갖다가 2파이의 N1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YG도 있잖아요. 그러면 PY의 L 나누기 H바는 2파이의 N2 뭐 책에서 이렇게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PC의 L 나누기 H바는 2파이의 N3 이렇게 놓으면 이제 PX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양자가 되죠. PX가 어떠한 값만 이제 어떠한 값도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L분의 2파이 H바의 N1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N 물론 여기는 이제 N1, N2, N3는 이제 정수죠. 그죠? N1, N2, N3는 다 인테저죠.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특정한 값만을 가지는 여기서 요 모멘텀이 아무 값이나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특정한 값만을 가지는 이제 그런 그 이제 웨이브로 이제 아까 생성된 그 파티클이 기술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PY라고 하는 거는 L분의 2파이 H가 N2 P는 L분의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니까 이거 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감마였죠. 감마는 서메이션 델타 P의 감마의 K P의 썸이었어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 아까 이제 여기 P 벡터 이렇게 됐는데 이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델타 P가 이제 델타 N으로 그래서 이제 델타 N 이제 X 방향은 델타 N1 Y 방향은 델타 N2 Z 방향은 델타 N3 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P가 아니라 K에서 M 감마 M에 이제는 이제 P가 N으로 바뀌었으니까 N 이렇게. 근데 N도 이제 여기서 넘버인데 이게 X, Y, Z 방향이 있으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뭐 벡터 표시를 해준다고 해서 누가 뭐 할 사람 없죠. 그렇게 된다. 그렇게 바뀌었다. 그렇게 되고 이것이 이제 숫자가 많을 경우에는 또 하나하나 카운트 해주는데 이게 뭐 1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 해주는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요거 갖다가 그냥 인테그랄로 바꿔줄 수 있어요. 인테그랄에 d 3승 n 해서 모든 가능한 상태를 서메이션 해주면 되죠. 그죠? 감마 k2m에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럼 이제 d3승 n이 도대체 뭐냐? 이걸 또 이제 생각을 해줘야죠. 그래서 d3승 n이라고 하는 거는 dn1, dn2, dn3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해봅시다. 여기서 양변을 미분하면은 dn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L 나누기 2파이 h 바의 dpx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dn1은. 뭐 dn2는 뭐 이제 여기 y가 되는 거고 dn3는 z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d3승 n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dn1 곱하기 dn2 곱하기 dn3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이제 세 개가 되죠. 그죠? 그래서 L 나누기 2파이 H 바의 3승에 dpx, dpy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요걸 계산해야 되는데 요건 어떻게 되느냐? 요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감마라고 하는 건 뭐냐? 감마라고 하는 건 인테그랄 d3승 n인데 인테그랄 d3승 n은 d3승 p가 되죠. 그죠? 그래서 L 나누기 2파이 h 바의 3승의 인테그랄 d3승 p 이렇게 요걸 갖다 이제 그냥 d3승 p 이렇게 써주면은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요건 어떻게 되느냐? 요걸 이제 해줄 수가 있죠. 요게 아까 이제 저기 뭐 이제 업섭션에 대한 거 뭐 그런 거라면은 이제 저기 다운워드 트랜지션에 대한 거는 이제 서메이션으로 됐고 요거를 이제 서메이션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된 거니까는 따라서 이제 저기 이제 감마 K에서 M이 아니라 전체 감마를 이제 서메이션으로 해서 감마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감마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서메이션에 요거죠, 요거.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거니까 요 곱하기 이제 감마가 요거 곱하기 요거 d3승 n이
여기가 요 곱하기 감마의 KM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감마의 KM이 뭐냐? 바로 이거였죠, 이거. 안 지우고 끝까지 이제 이거죠, 이거. 이게 바로 아까 이제 업워드 트랜지션 할 때, 즉 뉴 파티클이 생성되지 않았을 때의 그 이제 트랜지션 레이트죠. 근데 떨어질 때는 뉴 파티클이 생기기 때문에 서메이션을 했었고,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쓰면 되죠. 그죠? 써서 그다음에 이제 요 L3승이 바로 이제 볼륨 V니까 볼륨 V니까 이제 그 D3승 P에 V 나누기 2파이 H바의 3승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감마 KM이 요걸 써주면 되죠. 요거. 그래서 2파이 H바 BM의 람다 M의 2K 절대값 제곱, 그 다음에 델타 펑션 EM의 제로 2K의 0 마이너스 플러스 H바 이렇게 이제 요걸 계산하면 돼요. 요걸 계산하면 되는데 요것도 이제 계산이 될 때까지 이제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까지 이제 계산했는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요거를 좀 계산을 좀 더 이제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폼으로 이제 바꿔줘서 최종 단계에 이제 도달을 이제 하도록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D3승 P 하면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이제 포지션 스페이스에서 D3승 R 하면 어떻게 됐죠? 이제 D3승 R 하면 이것이 이제 스퍼리칼 폴라 코오디네이트를 생각해 보면은 스퍼리칼 3차원이니까 스퍼리칼 폴라 코오디네이트를 생각해 줄 것 같으면 R 스퀘어 사인 시타 dr d 세타 dp 이렇게 했고, 근데 이제 이 함수 자체가 어떤 여기서 우리가 적분하고자 하는 함수 자체가 이제 그 어떤 그런 방향성이 없을 때는 사인 세타, d 세타, dp를 갖다가 하나로 통일해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r 스퀘어에다가 dr에 d 오메가 이렇게 해줘요, 이게. 그래서 이 d 오메가가 바로 뭐냐면 이제 사인 세타, d 세타, dp이고, 그래서 d 오메가를 전체에 대해서 요거 세타 B로 다 해주면 이게 4파이가 되잖아요. 전구원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4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용하는 걸 그렇게 해서 D3승 R의 경우 이렇게 나왔으니까 따라서 이 D3승 P는 스퍼리칼 폴라 코오디네이트를 쓸 것 같으면은 P제곱의 DP의 D 오메가인데 이것은 포지션의 경우에 오메가라고 썼으니까 이건 이제 모멘텀 스페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늘 P 이렇게 써준다.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해줬어요. 그렇게 이제 해줘서 D3승 P 대신에 이걸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이렇게. 이걸 집어넣어 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집어넣어 주면은 이제 요 감마가 요걸 바깥으로 뽑았어요, 그냥. 2파 요거 이런 것들하고 뭐 서로 약하고 뭐하고 굳이 안 하고 그건 나중에 와서 해도 되니까 인테그랄 D 오메가 P에서 이걸 뽑아주면은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떤 앵글 디펜던스가 없으면은 앵글 디펜던스 없이 이제 사방에 대해서 이제 세타 P에 대해서 아이소트로픽 하면 그러면 이게 4파이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해주면 이제 편하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죠. V 오버 2파이 H 바에 3승이 있고 인테그럴 아까 저기 dp d오메가 p였으니까 이제 dp가 남죠. dp가 되는데 아까 여기 r제곱 대신에 여기 p제곱이 있으니까 p제곱을 곱해줘요. 그죠? p제곱 이렇게 하고서 이제 똑같이 저거 절대치 제곱의 델타 똑같이 그대로 이건 변화 없죠.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뭘 해주냐 하면 여기 지금 여기는 에너지인데 여기 모멘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인테그랄을 P에 대한 인테그랄에서 dP에 대한 인테그랄에서 dE에 대한 게 dE로 바꿔주는 게 편해요. 이런 종류의 계산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똑같고 H바 d 오메가 P V 하고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dP dE 한 다음에 dE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dP를 E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그다음에 E에 대해서 그냥 적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에 대한 것 갖다 E로 바꿔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똑같이 이제 똑같은 거죠. P 스퀘어하고 이제 똑같이 제곱 델타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요거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 요거는 우리가 이제 포톤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아웃고잉 파티클이 포톤이면은 그러면 우리가 포톤의 모멘텀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기술을 하는지 모멘텀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가 우리가 이 포톤의 경우는 E는 PC니까 DP D는 C분의 1이 되죠. 그죠? DPD는 C분의 1이니까는 그러면 이제 요게 계산이 되죠. 요거. DP DPD 곱하기 D 한 거. D가 아니라 이거 P제곱 요거. 왜냐면 2에 대한 인테그랄 할 거니까 요거죠. P제곱의 DPD. 그래서 P제곱의 DPD는 이제 P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2 나누기 C니까 2제곱 P제곱은 2제곱 나누기 C제곱이고 거기 DPD가 C분의 1이니까는 이거는 C 3승분의 2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제 2가 2는 아까 우리가 이제 H바 오메가였으니까 포톤 에너지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H바 제곱 오메가 제곱 나누기 C3승 그렇게 해주면 돼요. 이게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포톤의 경우는 이제 아니면 뭐 여기 이제 D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까지 2로 이렇게 바꿔줘도 되고요. 이렇게 2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줘도 되고 그래서 2제곱에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고 뭐 그거는 하여튼 적분의 그 변수에 따라서 뭐 E는 H바 오메가니까 오메가에 대해서 할 때와 이와 할 때는 H바만 우리가 여기 생각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적분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